어린 시절 삼촌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삼촌의 집은 옛날 도쿄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 일본 본토 공습으로 할머니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삼촌 둘이서 시골의 친척을 의지해 피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직 저희 아버지도 태어나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났지만 도쿄는 상당히 치안이 나쁜 상태라 할머니와 삼촌은 바로 도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피난처로 간 마을에서는 여러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가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바뀔 때는 기괴한 소문이 퍼진다 라고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삼촌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삼촌과 할머니의 피난처는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마을 외곽의 신목의 줄기에 어느 날 갑자기 큰 입처럼 생긴 빈 구멍이 나타나거나 호수의 5척 정도 크기, 센치로 말하면 160cm 정도의 거대한 잉어가 나타나거나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두렁 길을 등불에 행렬이 지나가는 걸 많은 사람이 목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는 여우나 너구리 같은 것이 사람을 속인다고 진지하게 믿었기에 이 행렬은 여우나 너구리라고 추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이 작다 보니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삼촌은 기머거리 흔들이와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삼촌이 피난해 살았던 마을의 외곽에는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비의 숲이라고 불렸습니다. 숲에서 비가 내려 당황해 숲을 나가면 비는 전혀 오지 않았다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합니다. 삼촌은 그 숲에 방치된 작은 촌락을 발견하여 그곳을 몇몇 친구들과 비밀 은신처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작은 집이 몰려있는 곳이었고 비밀기지였기에 삼촌과 친구들은 당연히 부모님들에게도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이 비밀기지에서 삼촌과 친구들은 적당히 나무를 주워서 칼싸움이나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친구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촌과 친구들은 초조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서 이 비의 숲을 나가는 것은 묘한 공포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필사적으로 야 빨리 나와! 라고 찾아 헤매는 중 친구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삼촌은 누구야? 갑자기 왜 울어? 라고 짜증을 냈지만 삼촌은 이변을 깨달았습니다. 친구 누군가가 울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을 살펴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우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울음소리에 모두 의아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을 뿐. 그리고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를 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 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라고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이라도 난 건지 아이의 울음은 격렬했습니다. 마치 뭔가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듯한 착각도 들었습니다. 숨어있던 친구도 그 울음소리의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물어가는 저녁, 어둠이 찾아오자 작은 집 한쪽에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달래고 있는 듯한 실루엣.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그림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그것이 사람과 어둠의 경계선에 있는 무언가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해는 계속 지고 있고 이 작은 취락은 어둠으로 덮이고 있었습니다. 어둠으로 덮일수록 그 그림자가 신기루 같은 모습에서 좀 더 확실한 다른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섬뜩함에 닭살까지 난 삼촌. 삼촌은 친구들을 데리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삼촌은 이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묻고 싶었지만 가족들에게 숲속에서 비밀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놀았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근처에 요시노라는 사람 좋은 아저씨가 있었기에 그 아저씨에게 그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시노 아저씨는 그 녀석은 귀머거리 흔들이 같구나. 나도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근처에서 옛날 어린아이가 자주 죽은 것 같아. 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등에 보자기로 아이를 업고 아이를 달래주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 보자기끈이 조금씩 엉키면서 아이를 조르게 되었단다. 보통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달라지면 이상함을 느꼈을 텐데 이 어머니는 귀가 먹어서 그걸 몰랐던 거야.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기 위해 흔들 때마다 이 끈은 더 조여졌고 아이가 결국 죽어버린 거야. 아저씨 말에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불쌍하게도 자신의 아이를 자기가 죽여버린 거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겠어. 그래서 지금도 아이를 업고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귀머거리 흔들이란다. 그리고 귀신 흔들이라고도 부른단다.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귀신 흔들이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삼촌을 왠지 모르게 비밀기지로 삼았던 촌락이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무서움이 없어질 무렵 삼촌은 다시 한번 친구들과 그 촌락에 갔다고 합니다. 삼촌과 친구들은 집마다 돌면서 연부를 외우고 부모와 자식의 영혼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놀다가 하늘이 황혼빛으로 물들기 전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있던 아름다운 성향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이죠. 아무튼 삼촌과 친구들은 비가 내리는 숲을 달려서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이날따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 한 명은 이쪽이야! 라고 한 사람은 저쪽이거든? 라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무리의 중심이었던 삼촌이 돌아가는 길은 이쪽이야! 틀림없어! 라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 방향에서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그쪽은 우리가 왔던 길이잖아! 라면서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머리를 덮고 있는 나무의 잔가지에서 비가 떨어지는 가운데 삼촌과 친구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결국 친구들은 두려움에 모두 귀를 막고 울음소리 방향에서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야야야 저런 거 믿지마! 속지 말라고! 돌아가는 길은 이쪽이 맞아! 틀림없어! 반대쪽에 그 촌락이 있을 거야!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울음소리는 불쾌한 울림으로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친구 한 명을 때리고 나서 억지로 친구들을 끌고 갔습니다. 귀 막고 있어! 조용히 나나 따라와! 그렇게 삼촌과 친구들은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곧 나무가 사라지고 숲을 빠져나왔을 때 거기는 평소에 마을의 외곽이 있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모두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삼촌에게 비는요? 숲속 밖의 마을에는 비가 안 내렸죠? 라고 물었지만 삼촌은 고개를 흔들면서 글쎄? 이상하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삼촌이 집에 울면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은 엄청나게 혼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그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 지나서 삼촌은 그 집 당주였던 큰할머니의 방으로 불렸습니다. 에휴, 귀머거리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야. 큰할머니는 나에게도 먼 친척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품이 있는 위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라고 노려본 후 큰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 아니 옛날 어디에서나 있었던 일이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해 죽이는 일이 있었어. 가난한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지혜였지. 원래는 출산 후 곧 천으로 목을 조여 죽인 후 태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치지만 아기를 업고 달래야 할 정도로 크더라도 죽여야 할 때도 있었던 세상이었지. 그래서 어미는 보자기로 아이를 업고 어미는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아이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고 아이를 흔들면서 조여 죽인 거야. 이건 사고였어 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었던 거지. 옛날에는 꽤 있었던 풍습이란다. 그래서 귀신 흔들기라고도 불리며 깊이 되었어. 너 조문하는 척하면서 집집마다 연부를 외우고 다녔다고? 그때 그 어머니들을 동정했지? 삼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그 근처에 있던 촌락들은 모두 가난한 집이었어. 당연히 거기에서도 귀신 흔들기를 했겠지. 잘 들어. 거기에 있는 망령은 어머니가 아니야. 죽은 아이란다. 도와달라고 울어도 그걸 무시하고 자기를 죽인 어머니를 아기가 저주하면서 그 울음소리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아이의 원념이 어머니의 영혼을 사로잡아 어머니를 저승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지. 삼촌은 그것을 듣고 얼이 빠졌다고 합니다. 역시 그때 숲속에서 드는 소리는 삼촌과 친구들을 불렀던 것이죠. 어머니의 성부를 기원했기에.
만약 삼촌과 친구들이 길을 잘못 들어 그 촌락으로 돌아갔다면 아이의 원한에 잡혀 살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큰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귀신 흔들기의 이야기를 하는 건 여성의 역할이야. 아기를 낳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던 남성은 눈과 입을 막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지내는 거야. 삼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평생 잊어버리겠다고 큰할머니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이러한 일을 시대가 크게 바뀔 때 사라져가는 정통과 풍습이 등불이 되어 마지막 불빛을 내기 위해 이러한 이상한 괴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